코리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일봉 차트에서의 저희 메인 관점 작도와 함께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15K부터 124K까지 상승을 한 동안 굉장히 많은 깊은 조정들이 수반이 됐습니다. 제가 영상 시작부터 왜 일봉 차트를 켰냐면 비트코인이 이만큼 상승한 거에 비해서 이 정도 하락했다고 시즌 종료를 외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하루 만에 4% 밖에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저희 일봉에서의 메인 관점은 이렇게 3연장 임펄스에 3-5파가 진행 중이다 라는 시나리오고, 제가 몇 주 전부터 이 5파는 1연장 터미널의 2파로 내려올 거다 라고 계속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현재 보시다시피 저의 일봉 관점 내에서 비트코인이 조정을 주고 있어요. 파동 이론을 사용하면서 매매를 할 때 100이면 100 관점을 다 맞힐 수가 없습니다. 가장 확률 높은 관점으로 매매를 해야 되고요. 낮은 확률로 관점이 틀렸을 때는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매매 전략을 세우고, 높은 확률로 관점이 맞았을 때는 수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매매 전략을 세우면 돼요. 그렇게 매매를 하시다 보면 100번의 매매에서 51번은 수익, 그리고 49번은 손해로 총 100번의 매매가 수익이 나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이 100번의 매매에서 한 번의 매매에 올인을 하게 되면 그거는 도박이랑 똑같은 거예요. 오늘 영상의 순서는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본격적인 분석을 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일봉 차트에서 이렇게 3연장 임펄스에 3-5파가 1연장 터미널에 2파로 진행 중이다 라는 메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후에 터미널에 3, 4, 5파로 올라가면 대파동의 3파가 마무리가 되고, 이후에 터미널 시작 지점까지 급속도로 되돌리는 4파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황색 3파의 예상 구간은 140K에서 150K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주황색 4파가 형성이 돼야 하는데, 3연장 임펄스의 4파는 대부분 3파의 38.2%까지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자세히 보시면 이 구간은 지지와 저항이 나왔던 구간이죠. 4시간목 차트에서는 이렇게 1연장 터미널의 2파가 현재 진행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때 당시에 빅쇼트를 정확하게 맞췄었는데, 이때 당시에 파동이 이렇게 ABC 플래시 한 파동으로 나오고, 그 이후에 ABC 플래시 한 파동으로 더 나와서 이 두 개의 플랫을 A, B파로 하는 C파가 급속도로 내려올 거다 라고 예상을 했었고, 정확하게 이 플랫이 나와줬습니다. ABC 플랫은 여기까지 나온 게 확정적이고, 그 이후에 X파가 여기까지 나왔다는 것도 확정적입니다. 그러면 내려오는 파동은 Y파이기 때문에 이렇게 플랫의 C파로 내려올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현재 차트에서 판단할 수 있는 가장 확률 높은 관점은 플랫의 A, B파가 여기까지 나오고, 이후에 C파가 1, 2, 3, 4, 5파로 5연장 터미널에 5파가 진행 중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ABC 연장 플랫이 Y파로 형성이 되던가, 혹은 Y-A, Y-B, Y-C로 더 큰 플랫을 형성할 수가 있겠죠. 또한 저희 대파동의 메인 관점이 깨지는 구간은 바로 83K입니다. 왜냐하면 터미널의 2파는 1파의 최대 78.6%까지 내려갈 수가 있어요. 1시간봉 차트를 볼 건데요. Y파의 시작은 이렇게 A, B파로 여기까지는 확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가장 확률 높은 관점은 이렇게 5연장 터미널에 5파가 진행 중인 관점이에요. 저점을 갱신한다면 그때는 개미들의 굉장히 큰 패닉셀이 이뤄질 거고, 그 이후에는 터미널이 형성되고 나서 터미널을 급속도로 되돌리는 상승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5연장 터미널이라면 5연장 터미널은 복합 조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시간봉에서 두 번째 서브 관점은 이렇게 AB 1, 2, 3, 4, 5파로 C파가 1연장 임펄스로 다 마무리가 되고 현재 상승이 진행 중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매 전략을 설명드릴 건데요. 큰 시간봉에서 관점은 변동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작은 시간봉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관점의 경우의 수가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모든 세부 관점들을 다 고려하기보다는 파동의 마지막 부근이기 때문에 좋은 타점에서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좋은 타점에서 매수를 해야지 반등이 나오고 관점이 틀려서 떨어지더라도 본절로 대응을 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어요. 이런 과정들을 한두 번만 더 반복을 하다 보면 파동의 끝 부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좋은 타점에서 길게 홀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11월 18일 어제 이 구간에서 3K 정도의 반등이 나와줬었죠. 이때 당시에 W파에 대한 Y파의 피보나치 비율이 1대 1.381을 형성하는 구간이 89K 정도 된다. 그리고 이 구간을 자세히 보시면 큰 지지와 저항이 나왔던 구간이다. 즉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해드렸고, 정확하게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만약에 이 구간이 정말 마지막이라면
이렇게 1 연장 터미널의 오파가 여기서 마무리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세부 파동을 따져봤을 때 이 관점의 확률은 낮지만 저희는 좋은 타점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내려오더라도 본절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저점을 한 번 더 갱신을 한다면 이때는 5 연장 터미널의 오파가 거의 확실시 됩니다. 그러면 이때 A파에 대한 C파의 피보나치가 2.618이 되는 구간이 바로 86K 정도가 돼요. 또한 내려오는 파동이 복합 조정이라면 이렇게 지그재그 X 플랫으로 복합 조정이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 조정에서는 채널이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만약에 이렇게 채널을 깨고 올라간다면 여기가 복합 조정일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저점이 여기서 마무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고 오늘 밤이나 새벽에 이렇게 내려온다면 평행 채널의 하단과 아까 말씀드린 피보나치가 겹치는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매 전략을 두 가지로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로는 복합 조정의 하단 구간에 왔을 때 그리고 이 피보나치 구간에 겹쳤을 때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온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내려온다면 그리고 이 평행 채널 하단과 피보나치에 겹친다면 그때 여기서 매수를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복합 조정의 평행 채널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1 연장 임펄스로 봤을 때 2사 추세선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상단 추세선이 깨지면 2사 추세선이 깨질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러면 이렇게 1 연장 임펄스의 오파가 여기서 마무리가 됐다는 걸 컨펌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차트에서 평행 채널을 긋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저항을 이은 선을 기준으로 노란색 평행 채널을 그릴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두 번의 지지가 나온 구간을 이어서 하얀색 평행 채널을 그을 수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비트코인이 이 가격까지 와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어요. 11월은 조정장입니다. 그리고 이 조정을 이끄는 재료 중 하나가 AI 버블론 때문에 그래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을 때 나스닥 차트가 어떻게 진행될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렇게 플랫의 C파가 진행 중이던가 혹은 불규칙 플랫의 A파가 여기까지 나오고 이후에 ABC로 불규칙 플랫의 B파 그리고 현재 C파가 진행 중이다 라는 두 가지 관점을 세울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함께 이렇게 하얀 색깔의 C파로 올라가면 걱정할 게 없겠죠. 하지만 실적 발표 전에 한 파동 더 내리고 올릴 수도 있어요. 이 관점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건데요. 그때는 플랫의 C파가 1 연장 터미널에 5파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나스닥의 A파에 대한 C파의 피보나치가 1대1이 되는 구간이 여기예요. 또한 이렇게 1 연장 터미널로 봤을 때 1 연장 터미널의 5파는 3파와 61.8%의 피보나치를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보시다시피 이 두 개의 피보나치가 겹치고 있죠. 또한 하모닉 패턴을 봤을 때 굉장히 이쁘게 707 패턴을 형성해 주고 있어요. 즉 이 구간은 707 패턴의 PRG 그리고 A파에 대한 C파의 1대1 구간 또한 3파에 대한 5파의 61.8% 구간으로서 반등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렇게 간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이렇게 내려온다면 그리고 비트코인이 평행 채널 하단에 닿는다면 그때 엔비디아 실적이 트리거가 돼서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관점 하나를 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관점들이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지 차트가 이렇게 형성이 되든 저렇게 형성이 되든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의 공부를 위해서 지난 영상에 남겨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모든 삼각형은 W파로 나올 수가 없나요? 아닙니다. W파에는 확삼, 즉 확산형 삼각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평형으로도 나올 수가 있고 혹은 이렇게 강세로도 나올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터미널에 연장된 내부 파동으로 복합 조정만 가능하다. 아닙니다. 연장 지그재그나 연장 플랫도 가능해요. 또한 삼각형의 내부 파동으로는 복합 조정이 나오지 않는다. 아닙니다. 복합 조정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렇게 암기를 하지 마시고 A파에 1등급의 파동이 나오면 C, D, E파는 2등급의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A파가 복합 조정이면 C, D, E파는 연장 플랫이나 연장 지그재그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혹은 A파가 연장 지그재그면 CD, E파는 일반 플랫이나 일반 지그재그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제가 영상 초반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봉에서의 메인 관점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시간봉에서 관점들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상 하단 링크에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실시간 분석을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누르시는 거 깜빡하신 분들은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